여러분, 제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요즘에 님들도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요즘에 릴스에서 ADHD, 성인 ADHD에 대한 영상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ADHD 빙고. B-I-N-G-O, B-I-N-G-O. 항상 궁금했거든요? What's that noise? What's that noise? 분명 나한테 노이즈가 있어. 그 릴스나 이런 것들, 뭐 빙고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이거 난데 싶어가지고 도대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얼마나 공식력이 있는지 이 빙고가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세요. ADHD를 확인해보실게요. 마감 임박. 떠오르는 샛별 ADHD 확인하세요. 맞냐고 아니냐고 궁금하다고. 나나나나나나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아싸!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B-I-N-G-O, B-I-N-G-O, B-I-N-G-O. 빙고는 내 이름. 라고 빨리 저 해보고 싶거든요.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맞으면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말을 하면은 당연하죠. 아가리 묵념. 아가리 묵념하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잘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말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말실수를 하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죠. 일단은 단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근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애드립의 강자잖아요. 제가 말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애드립 강자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다 신들림 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잠을 자거나 너무 적게 잠, 이것도 맞아요. 너무 많이 자는 거는 너무 적게 자니까 너무 많이 잘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일단은 잠에 드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다음은 툭하면 다침. 그리고 저는 툭하면 다침이라는 게 진짜 공감이 가면서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부딪힌다 해야 되나요? 이 방, 저 방, 사방에 이런 거 있죠? 누가 보면은 이런 게 있는 줄 알아요. 진짜 희한한 게 이런 자그만한 애들도 이렇게 큰 애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맨날 부딪혀요. 잘 큰 거든 아스렉. 이렇게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부딪히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툭하면 다침도 다침인데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한 번 넘어진 사람은 평생 넘어진다고 하네요. 잔기부에 산만하다, 착습부진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너무하신 거잖아요. 딱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선생님 오셨다 이러면은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만 이렇게 엥? 이렇게 한 5초 느리게?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시간 개념 제로, 네이버 지도 맹신.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네이버 지도를 안 보고 약속을 잡는 사람이 있나요? 맞긴 하거든요. 네이버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 스티커를 붙일게요. 네잎클로버. 전 이거 사실 저 해당 사항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잖아. 이거 누가 아니래요? 솔직히 이거 아닌 사람이 더 신기함. 예를 들어서 아빠들은 오히려 그런 게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으면은 그 목적지에 내비 찍고 가면 자존심 상해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내비 찍고 가는 게 디폴트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내비가 뭐예요? 네이버 지도인데. 맞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 일은 어제처럼 생생한데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남. 이게 ADHD라고요? 아닌데. 아니 진짜예요. 저 그래서 투두리스트 있잖아요. 저 위클리 적거든요. 위클리를 하루를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위클리를 짜락 적는데 이렇게 못 적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루가 지나서 못 적은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맥시멈이 하루예요. 하루 이상 지나면은 적을 수가 없음.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밤을 샘. 이거는 못해요. 밤을 새면 저는 몸이 쓰레기가 되는 기분이라서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음. 일단 저는 다리 떨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영상에 찍혀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서요.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톱 같은 경우는 물어뜯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뜯어요.
그래서 제 손톱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톱을 길러본 적이 없는 게 하얀 거 보이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뜯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뜨개질 같은 취미를 가지고 싶으나 적성에 맞지 않은 뜨개질 같은 취미 중에서도 다꾸가 들어가나? 저 뜨개질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목도리 2-3개 떠본 적이 있기에 이건 넘어갈게요. 방이 더럽거나 지나치게 텅 비어있음. 맞아요. 제가 다꾸 방 생기기 전에 다꾸하기 전에는 소파 2개 놔두고 썼거든요. 거실에. 하나 채우려면은 다 채워야 돼요, 저는. 꽉꽉 채워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붙이고 싶은데 살짝 이렇게 되게 꽉꽉 채워 보이는 사진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극단적이네요. 여기서 딱 보니까 이 문제가 보면은. 그죠? 그리고 1시간짜리 영상은 중간에 끄는데 쇼츠 1시간 분. 근데 이거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근데 1시간짜리 영상 중간에 끄더라도 거의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벼락치기가 재질. 아니, 벼락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근데 대부분 벼락치기 하지 않나? 진짜 어이없네. 벼락 스티커를 가져왔어요. 아니 벼락치기 안 하는 사람도 있냐고. 아 맞다, 달고선. 아 맞다. 당연하죠. 5,000번 하고요.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싫은데 맞는 건 어떡해요. 그리고 좀 덧붙여서 죄송하단 말도 같이 해요. 미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일할 때 되면 죄송해요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죄송했어요. 연체금이나 지각비를 낸. 전 지각하는 거 제일 못하거든요. 좀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지각하면. 제 자신을. 그래서 못하고 잘 안 씻음. 이것도 안 돼요. 진짜 잘 씻어요, 저는. 아침에 물 마셔야 되잖아요. 이거 양치질하고 먹어야 돼요, 물을. 종이에 필기 안 하고 낙서. 전 필기 열심히 했어요. 공부는 못하지만 필기는 열심히 하는 아이. 분실 걱정 없는 크로스백이 짱. 이건 솔직히 20살 때 끊었어요. 저는 분실하더라도 맨몸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는데 대충 습관성 리액션. 그럼요. 헐이랑 냉을 달고서 하는 것 같아요. 냉. 진짜요? 이러면서 헐. 냉보다 헐이 낫겠다. 헐을 붙일게요. 당연하죠, 헐. 같은 문장을 2-3번씩 읽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진짜? 진짜 저 어떻게 하셨어요? 사과해. 이렇게 2-3번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컬투쇼다. 제 인생이 그렇게 막 재밌고 그런 건 아닌데 제 자체가 좀 재밌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좀 유머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개웃기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컬투쇼도 예전에 정주행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함. 당연하죠. 인간은 원래 의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의 흐름대로? 대부분 의식의 흐름대로 가죠.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없나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플레이리스트가 중구난방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는 게 이 지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플레이리스트가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내용이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전 2개 다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플레이리스트 안에 근데 저는 음악 들을 때 중구난방으로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클래식 듣고 싶을 때, 우울한 음악 듣고 싶을 때, 신나는 거 듣고 싶을 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가 진짜 많거든요. 이거를 붙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음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붙이려고요. 뭔가 중구난방 느낌이라서. 카드값 독촉 전화옴.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당연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회 초년생이라면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카드값을 안 낸 새끼는 너뿐이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당연히 연락이 왔었죠. 지금은 안 그래요. 체크카드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그럼 이 굴레에 들어가는 거예요. 폭식하다가 체함. 저는 폭식을 못해요. 빨래 돌렸는데 넣는 걸 까먹음. 아니 근데 이게 ADHD라고요? 아니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디움 레디오사인데.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면 빨래 돌렸는데 넣는 걸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빨래 돌리는 거를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SNS 커뮤니티 중독. 근데 SNS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갖다 놓고서니 지금 세계관이 우리한테 이거 커뮤니티 중독이라고 하면은 이거 아닌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결론은 맞다고요? 설탕,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음란물 중독. 설탕은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안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음란물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보고 싶지 않아서 뜨거든요. 근데 중독이란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카페인도 마찬가지. 아니 길거리에 널린 게 커피인데 너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거 시대상으로 뭔가 좀 그거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ADHD에 걸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카페인은 솔직히 중독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카페를 자주 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억울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 세계관에 내가 놓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꼬여서 혀가 꼬이거나 말을 더듬음. 맞아요.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까먹어서 얘기를 못할까 봐. 그래서 혀가 꼬이거나 말을 더듬는다. 당연하죠. 말보다 생각이 더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많아서 에베베 맞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꽂히면 잘 시간도 쪼갠다. 에? 아니 근데 이렇게 안 해본 사람도 좀 불쌍한데요, 저는. 당연히 쪼개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세상에 뭐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시간을 안 쪼개본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더 신기한데. 미안한 다와서 뛰어갈게. 저는 뛰어가진 않아요. 저도 천천히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저는 지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앉아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너무 많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얘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엄마가 제 머리 안 좋은 거 아세요? 머리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넌 공부도 안 하면 어떡하니라는 뜻이었라는 들어본 적 있어요. 방 청소하다가 추억 발견하면 다시 방 어지러움. 이거는 원래 방 청소할 때 그냥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ADHD 빙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뭐 이거는 내 인정이니까 와글와글 붙일게요. 와글와글 다시 어지르긴 하니까 뭐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하니 자꾸. 아니 대중교통에 물건 두고 내린 이거 존나 웃긴 게 제가 예전에 당근을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억이 나는 게, 근데 당근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아디다스 저지를 파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디다스 저지를 들고 탔어요, 버스에. 저 다 왔어요 하고 내렸는데 어머나 어떡해 이러면서 된 거예요. 내리자마자 어머나 어떡해 이러면서 그 아디다스 저지를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자로 당근님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 물건을 대중교통에 버리고 내렸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이러면서. 그분은 사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어쨌다 물건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빙고를 한번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완성이 된 건지 보자.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리고 여기 다 있다. 2줄. 그다음에 생각보다 빙고가 잘 안 됐는데요, 여러분? 다 뭔가 하나씩 2개씩 다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전 2줄밖에 안 나왔어요. 31, 32, 33, 34, 34. 이게 지금 36개 중에서 제가 17, 18, 19, 20, 21, 22, 23, 24. 근데 제가 36개 중에서 여러분 24개면 진짜 많이 나온 거거든요. 전 사실 평소에 제가 ADHD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ADHD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그런 양상을 띠는 사람인가 보다, ADHD 비슷한 애인가 보다 살았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 테스트가 정말 좀 그 가능성이 있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정말 정신의학과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검사는 임상과 환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확진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저는 14점이 나왔거든요. 14점이고 제가 총 지표는 16점 이하라서 정상 범위이긴 해요. 근데 파트 A 항목 2단계에서 ADHD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A파트 문항에서 4개 이상이면 성인 ADHD 약물 사용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라고 돼 있고요. 저는 ADHD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어린 시절 ADHD 증상이 있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부주의가 굉장히 높아요. 부주의가 51이잖아요. 부주의가 되게 심한 이유도 항상 저는 뭘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겁나 떨어뜨려요. 근데 떨어뜨려놓고 개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맨날
지금도 방금 봐봐요. 그냥 뭐 조금 움직였는데 또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고 충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서 조절 곤란. 이것도 되게 높네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은 아까 그거는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아무개가 만든 거잖아요. 저는 저만의 이 빙고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자고요. 일단은 저는 뭐에 중독이 되어 있냐면은 저는 사실 뭐에 중독돼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중독이라 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뭐 설탕,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음란물 이런 거라서 되게 딱 봐도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진짜 중독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음악 중독이에요. 저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음악이 들려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도 음악이 들리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제가 첫 영상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 영상에 음악이 부금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제 영상 자체에서 이렇게 들리는 노래소리, 음악소리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들려야 되는 중독에 걸렸어요. 병에 걸린 거예요. 음악이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전 음악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어요. 재생되고 있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어떤 앨범이 계속 재생되고 있거든요. 저 예전에 중학생 때도 진짜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저희 수업이 거의 50분이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그때 신화 앨범을 좋아했었거든요. 신화 팬이었어요. 그래서 신화 트랙 1번부터 10몇 번, 뭐 15번까지 하면은 거의 한 40분 된단 말이에요. 한 앨범당.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신 분 없나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들었던 앨범 같은 경우는 제니 앨범 있죠? 루비 앨범을 그래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시기마다 앨범이 있어요. 저는 시기마다의 앨범이 있고 그거를 재생시키면서 또 그런 게 있고 저는 또 뭐가 있으면 뭐뭐 듣기예요. 이게 뭐냐면 한 곡 듣기로 존나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한 곡 듣기로. 한 곡만 주구장창 듣는 병에 걸린 거거든요. 진짜 질릴 때까지 들어요. 질릴 때까지. 근데 이것도 ADHD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꽂히면은 뽕을 뽑아요, 그냥.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 좋아하는 느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맛보고 씹고 즐기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워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버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음악에 대한 게 있는데 뭐뭐면 지루함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 ADHD 증상 중에서 이게 있어요. 심심하면 안 된대요. 지루한 걸 못 참는다. 근데 저도 뭐뭐 하면 지루함인데 이게 뭐냐면 모르는 노래를 들으면 지루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노래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진짜 뭐냐면은 몸이 막 근질근질거려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특히 언제 이게 심하냐면은 그러니까 차에 같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선택한 노래인데 내가 모르는 노래거나 흥미가 없는 노래면 진짜 막 몸이 근지럽고 막 답답해요, 그냥 마음이. 그래서 예전에 저는 심심하다는 말, 지루하다는 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뭘 해서든지 심심함을 떨쳐내기 때문에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이게 진짜 심해졌어요. 모르는 노래 들으면 지루함. 이걸 느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ADHD를 진짜 힘들겠다. 도파민 조절 안 돼서 그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뭐뭐 대 악마. 당연히 천사 대 악마겠죠? 천사 대 악마. 이거는 뭐냐면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약간 뭐 다중격 같기도 하지만 나의 버전의 천사 버전과 악마 버전이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두 진영을 계속 토론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지 살면서 어떤 걸 결정을 했으면 이 결정에 따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다? 계속 악마가 나타나서 근데 이렇게 되잖아 저렇게 되잖아 이러면서 계속 저를 들쑤셔요. 불안하게. 그래서 천사와 악마라는 타이틀을 적어봤어요.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모르는 노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들어야 되고 내가 꽂힌 노래만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전. 먹기 싫은 거는 진짜 절대 못 먹어요. 배 채우려고 먹는 행위를 못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 가시겠죠? 배 채워서 먹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먹방을 저는 왜 보냐면은 오늘 게시를 못 받았어. 오늘 막 햄버거인지 뭐 짜장면인지 족발인지 이런 거 게시를 못 받으면은,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무슨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누군가 라면을 먹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갑자기 확 끌리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저한테 무기가 있어요. 바로 솔직함이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뭐다? 진짜 무기인 거예요. 진짜 존나 무기. 솔직함으로 어떻게 보면 남을 좀 혼내줬다 해야 되나? 솔직함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득을 본 게 많아요, 사실. 이득을 봤다는 이유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좀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전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네가 제발 네가 나서서 나대지 마라.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남들도 이거를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네가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오지랖퍼라든지 막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솔직함의 무기로서 약간 패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거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뭘까요? 극단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흑과 백, 뭐 좋고 싫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래로 나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한다, 이렇게 두 갈래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 뭐였냐면, 남편한테 준우야 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전 세상 처음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그냥 혼자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진짜 ADHD 증상 중에서 결론이 도다르는 게 극단적인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그리고 통제가 뭔 말이냐면은, 여기에 통제라는 게 그 어느 정도냐면은, 야 차 조심해 이랬는데, 아니 나 차 조심 안 할 건데 이러면서 차 사고 난다든지, 막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고춧가루 그런 거 묻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이러면 갑자기 존나 제대로 하기 싫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오더를 내리면은 갑자기 삔또가 상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빈번해요. 그냥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는데 공부하기 싫어졌다, 이거랑은 진짜 차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저도 성인이 되니까 진짜 심해졌거든요, 이게. 진짜 이거 모두에게 그래요. 이게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저는 일할 때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는데 손님 여기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손님이 저 이쪽 자리에 앉으면 안 되나요? 이런 말도 거슬리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뭐가 희한할까요, 도대체? 바로 자세가 존나 희한해요. 이렇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진짜 희한하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다고 그런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무턱은 뭔 무턱이지 뭐 어쩌라고. 그래 나 무턱이다. 이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무턱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 근데 실제로 무턱이긴 해요. 제가 실제로도 무턱인데, 뭐가 무턱이냐면은 질질 샌다고요. 그러니까 물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질질 새고 흘린다. 음식을 계속 흘리면서 먹거든요. 본인의 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조금 헷갈리나 봐요. 계속 보면은 뭔가 좀 모자른다는 느낌이 들죠. 과잉되어 있거나 되게 모자르거나 되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이 행동 자체가. 그 다음은 주변 상태가 내 머릿속 상태예요. 주변 상태가 내 머릿속 상태라서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어질어질해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이 어질어질하다는 얘기겠죠. 제가 왜 뭔가 다꾸도 제대로 안 하고 요즘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갑자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뭐 예전에 작년 영상 보면은 여러분은 뭐 그 세팅을 잘 해두세요. 책상 세팅을 잘 해두던지 뭐 바구니를 잘 정리해두던지 자기가 바로 다꾸를 할 수 있게 준비해두면 된답니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저야말로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꾸방 완전 개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정리 한번 시작 안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만 들어오면 어지러워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당연히 책상에도 앉지 않으니까 이제 다꾸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며칠 전에 청소를 싹 했고 제가 어제 책상에 한번 앉아봤어요. 진짜 하더라고요. 앉으면. 그래서 요즘에 다시 생각이 든 게 앉아야 되는구나. 앉아야 되고 청소도 정말 근데 청소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건을 제대로 정리를 해두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지러운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정리를 잘 못해요. 요즘에 느끼는 게 청소도 잘 못하고 그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쑤셔넣기만 하면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많이 안타깝고 좀 힘든 점입니다. 청개구리. 아까 이 통제에 관한 거랑 좀 비슷해요. 청개구리예요. 그냥 청개구리.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심지어는 이 정도예요.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기로 결정을 했어. 아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이랬어. 그래서 남편이 그럼 짜장면 먹자는데 아 나 짜장면 안 먹을래. 계속 이 지랄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계속 그 지랄 연속이에요. 맨날. 그리고 나와의 소통이 no 안 돼요. 그냥 방금 얘기했듯이 청개구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잖아요. 나와의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근데 뭐다? 머릿속에선 항상 청소 악마가 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세댄 거죠. 좋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세요. 아니고요. 세댔어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아니나 나마나 장난하나? 나 완전히 세댔어. 그거에 세댄 거예요. 항상 세대는 게 뭔가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리고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게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 존나 자기 힘듦이잖아요. 뭐냐면 밤이에요. 밤에 원래 잠을 자잖아요. 근데 저는 밤에 자기가 존나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눈가리가 하나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맨날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이쪽으로 쏠리던지 반대쪽으로 쏠리던지 존나 힘듦. 저 이거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해야 하는 병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고 싶을 때만 해야 되는 병 사기. 어떤 건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제가 하는 라방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이런 영상 찍는 거 당연히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진짜 온 마음이 다 끌어야 돼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뇌랑 위랑 위장, 목소리, 그 눈가리 이런 애들이 모든 애들이 허락을 해줘야만 해요. 이 중에서 왼쪽 눈가리가 아니 나 오늘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에 문자 바로 어려움. 이게 뭐냐면 문자 답장을 바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자는 솔직히 조금 오버할 수 있고 메일 같은 경우, 댓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남겨주신 댓글, 뭐 블로그 댓글 업무적인 비즈니스적인 메일 이런 거를 제가 바로 답장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안 이랬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근데 제가 혼자 일하고 나서 생긴 병이에요. 이거는. 스발 빨리 보내야 되는데 항상. 그리고 취미를 뭘까요? 초토화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끝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존나 끝까지. 초토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존나 사랑함. 존나 사랑했다가 진짜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막 열공 모드로 해요. 열공 모드로 했다가 존나 뜨거운 안녕. 뜨거운 안녕.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디 부분이었지? 제가 뭘 좋아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을. 이 좋아하는 이 행위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나의 어떤 이 취미를 이걸 너무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져요. 이상하게. 좋아지면서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싫어지면 그냥 살짝 이렇게 무관심해지는 그게 아니고 갑자기 존나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저 탈덕도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탈덕하면 되게 냉정해져요. 제가 막 다 버린다든지 막 찢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화 좋아했을 때 예전에 중학교 때 신화창조 탈퇴할 때 혼자 탈퇴 집에서 탈퇴할 때 막 갑자기 테이프 다 뜯고 막 이러면서 뜨겁게 안녕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의 리즈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리즈 시절을 잃었을 때 죽고 잃었을 때 이거 봐봐요. 뭐 그냥 이렇게 전 손을 이렇게 했는데 왜 종이가 날아가냐고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생각하면서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사실 최근에 한 1년 정도인가? 1년 정도를 악착극지문 그 장난스러운 키스를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갑자기 그 드라마가 너무
보기 싫어졌어요. 진짜 이상하게. 올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으면 열고 싶지 않아. 그 정도의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나 그 드라마를 열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드라마를 생각하면은 되게 막 꾸깃꾸깃한 느낌이 들어요. 꾸깃꾸깃한 종이장의 느낌이 들면서. 이거랑 비슷해요. 리즈 시절을 잃었을 때 죽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리즈 시절이 끝난 느낌이라고 아마 제가 똑같이 적용해서 적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낮은 공간감, 주의력, 낮은 주의력, 공간 감각 제로. 공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공간 감각을 못 하잖아요, 지금. 공간 감각 제로. 그냥 이거 하나 설명. 그래서 저는 공간 감각이 없으니까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 운전 면허는 있거든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따는지 모르겠어요. 그 법이 굉장히 느슨할 때 제가 땄거든요, 면허를. 그래서 진짜 한 번 떨어지고 또 붙었어요, 희한한 게. 제 몸도 제대로 이렇게 뭔가 맨날 뭐 이러고 막 여기 막 다 쓸려져 있고 맨날 부딪히면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 걸어 다닐 때는 집 안에. 그것도 저희 집이 100평이 아니고 저희 집이 20몇 평. 100평이면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집이 25평이나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데 제 몸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되게 슬림한데도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운전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이 과잉된 감정. 그러니까 뭐 하나 갑자기 버튼을 딱 눌려지잖아요. 맨날 감정이 발작돼요. 그래서 맨날 울고 조그마한 거에도 굉장히 많이 울어요, 저는. 조그마한 거에도. 릴스나 이런 거, 쇼츠 이런 거 봐도 3초 만에 우는 경우도 진짜 많고 어떤 거 저떤 거 글만 봐도 울고 그냥 잘 울어요. 목소리 말하는 것도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건 뭐지? 뭐가 없다는 거지? 뭘 그냥 냈다 없다고 해놨냐? 돈이 없는 건가? 돈 없음. 사실 진짜 돈이 없긴 해요. ADHD들 중에 돈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진짜 돈이 넉넉하게 있어 보는 게 진짜 소원이에요, 저는. 그리고 충동성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진짜 제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나요? 바로 씨발 욕이에요, 욕.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소리 같다고요? 저는 이 욕하는 게 왜 내가 욕을 이렇게 끊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을까? 심지어는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심해지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게 고민이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욕이에요. 저는 제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욕을 더 많이 하게 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욕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욕이 무조건 해야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짜증나요. 자의식 과잉. 다가 비대한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는 거에 대한 의식을 뭔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자꾸 그거를 나랑 결부시켜서 친구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나도 또 내 얘기를 시작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지만 내가 이걸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닐까? 솔직히 이거는 되게 노멀한 수준이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자의식 과잉이 만약에 친구가 일십을 했어요. 카톡을 일십을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뭐 모임에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한테 조금 대답을 뭘 덜 해줬어. 그러면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리액션을 해줬어요. 리액션 덜하면 날 별로 안 좋아하나?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느낌도 없는데 혼자서 자의식 과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자의식 과잉은 거의 심지어는 자의식 과잉을 하는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최악이거든요. 내가 나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진짜 여러분 지옥이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가 지옥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들도 결국 뭐냐면은 나를 내가 의식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릴스 뭐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연예인분들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요즘에 영상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가 저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를 의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남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은 제가 항상 막 뭐 여러분 저 너무 뭐 부족하고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나를 의식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이고 이걸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지 지금 내가 나를 의식해버린 이상 이걸 이제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예요.
나를 의식하니까 주눅 강아지가 돼가지고 맨날 나를 향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제가 약간 저는 제가 솔직병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제 자신한테. 그냥 솔직하지 않으면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사회성이 덜 자란 사람처럼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를 엄청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솔직한 함도 너무 솔직한 것도 사람들에게 무기다.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엄마가. 그래서 언젠간 이 솔직병이 필요할 때만 쓰이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글씨가 뭐다? 글씨가 악필이다. 병원에서 검사할 때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는데 글씨가 악필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악필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격이 급한 것보다는 모든 걸 얘네들이 뭔가 한꺼번에 한 번에 마법처럼 뭐가 다 되는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ADHD 성격이. 왜냐면은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하고 생각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해결할 게 엄청 많고 뒤에 또 밀려있으니까 그러려면은 한꺼번에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 악필인 이유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깃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글씨 대충 쓰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저의 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네, 드리고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 이러면서 이런 소리들에 굉장히 그렇고 일단 소리 자체에 뭔가 그 관심이 많나 봐요. 전생에 뭐 앵무새였는지 되게 잘 따라해요. 그리고 제가 소리를. 근데 이것도 ADHD 양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그리고 공부를 존나 못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진짜 자격지심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진짜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쪽지 시험을 보려고요. 쪽지 시험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다? 우리 엄마 아빠만 공부를 잘 치시더라. 쪽지 시험을 잘 치시더라. 나 말고 엄마 아빠가 태백 산맥 종류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가 다행인 게 초등학생 때 딱 아시더라고요, 그거를. 얘는 안 되겠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의 반이 ADHD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저와 비슷한 이런 양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호 버전.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어떤 이제 진단을 받았냐면은 우울감이 동반된 ADHD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좀 무기력함을 자주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는 제 우울감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우울감이 기질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질적으로 타고난다는 건 DNA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알고 있고 뭐 이렇게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이게 우울이랑 같이 이어진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 정리가 별로 안 되어 있고 편집한 느낌도 되게 조금 정돈이 잘 되지 않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엿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또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과잉된 생각과 과잉된 어떤 이런 말투들 그리고 내 기분 내켜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취미를 정말 깊게 파고드는 그 집요함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또 다꾸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진짜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 티라노 손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저 잘 때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팔이 항상 여기 아프거든요. 이것도 ADHD 양상의 하나라고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유행이잖아요. 성인 ADHD가.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이 항목들 인터넷에서 알려준 이 항목들과 제가 검사한 저거 병원에서 검사한 거 그리고 제가 정리한 이 저의 증상들을 양상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2025년에서 살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 ADHD가 아닌 게 굉장히 좀
좀 특이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집중력이 굉장히 흐트러진 시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관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저 역시도 원래 ADHD 양상을 보이는 사람에다가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니까 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이. 정말. 그리고 뭐였지? 아,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이런 것도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고, 물론 뭐 책을 읽고 안 읽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이 어휘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뭐 너무 결론이 길었는데요. 그냥 저를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이나마 이 ADHD 양상을 알아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확한 진단은 병원 가서 해보셔야 된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